제가 여러분들한테 경매 공부는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 드렸고, 경매 공부는 채권과 물건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매제도가 왜 생겼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경매제도가 생겼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경매 공부 다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제가 지금 이때까지 뭘 해드린 거냐면 개념을 여러분한테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권리 분석을 실제로 해볼 건데, 이 개념만 다 알고 있으면 권리 분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경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하면 우리 뭘까? 말소기준 권리. 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 되는데 2014년 8월 1일 날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언제다? 2018년. 자, 이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가 뒤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본다?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이 2014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 당시 2014년도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니까 보증금이 9,5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차인은 보니까 보증금이 1억 원이야.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어떡한다? 입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인수. 자,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가처분 다음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뒤에는 소멸, 앞에 건 인수, 그죠? 자, 가처분은 어떻게 한다? 앞에 있으니까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월 1일 날, 그죠?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2월 1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자, 2월 1일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월 1일 날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대항력의 효력은 언제다? 2월 2일, 그죠?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는 2월 2일 날 0시부터예요. 근데 2월 2일 날 뭐 했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같은 거야. 2월 대항력이 생긴 날짜가 0시자. 대항력이 2월 2일 날 생겼고, 근저당권도 2월 2일 날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말소기준은 뭡니까? 일단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뒤에는 다 소멸, 앞에 건 인수. 인수를 딱 하니까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은 이걸 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죠? 2월 2일 날이고 근저당권 2월 2일 날이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건 2월 1일이니까 그죠? 대항력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를 해야 된다. 이걸 감안하고 경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근저당권하고 그죠? 근저당권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동일하다. 동일하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만약에 청구를 하면 그죠?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옆에 거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는 2월 1일.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2월 1일 날, 확정일자도 2월 1일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변제순위,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또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앞에 거 대항력이 이미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대항할 수도 있어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도 있어.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 이게 우선 변제권. 그죠? 우선 변제권은 이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해야 되는 거야. 왜? 확정일자를 2월 1일 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제순위, 변제수의 보증금에 대해서 자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근저당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거, 그죠? 맨 앞에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 있는 거죠. 자, 임차인을 조사했더니 임차인이 있더라. 임차인이 언제냐? 2022년 5월 13일이에요. 자, 근저당권 언제입니까? 2020년 10월 달이야.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2020년 10월 달보다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신경을 안 쓴다.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말소기준 권리다 뒤에 있는 건 다 신경 안 쓴다. 그냥 입찰을 한다, 한다? 입찰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근저당 있고, 수익권 이전 있고, 전세권 있고, 근저당 있고, 가압류 있고, 되게 복잡해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야,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도 2021년이야. 자, 우리는 신경 쓴다, 안 쓴다?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다 이거 보다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찰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있고, 압류 있고, 압류 있고, 가압류 있고, 압류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근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도 2020년이야? 2020년이야? 자, 근저당권 언제야?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야? 2011년. 다 소멸이네. 그죠? 다 소멸인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있고,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경매물건, 경매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맨 앞에 있는 거 말소기준 권리만 찾으면 된다. 말소기준 권리가 뭐다? 근저당권이 언제다? 2019년. 자, 19년 뒤에 있는 건 다 소멸. 자, 근데 임차인을 딱 보니까 임차인은 2018년 9월 달이에요. 확정일자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확인이 안 돼. 자, 얼마인가 봤더니 1억 9천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입찰할까요 말까요? 이건 고민해라 이거예요. 왜? 이거는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죠? 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있고, 가압류 있고, 가압류 있고, 가압류 있고. 자,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가 뭐다? 맨 앞에 있는 근저당권. 뒤에는 다 소멸, 입찰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뭐, 자, 지상권도 공부했고, 가등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앞에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 있고, 압류 있고, 압류 있어요. 자, 말소기준 권리, 맨 앞에 있는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뒤에는 다 소멸. 앞에 있는 것보다, 인수해야 되는 것보다 지상권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입찰한다, 안 한다? 입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물건 또 보겠습니다. 근저당 있고 근저당 있다. 말소기준 권리는 뭐다? 맨 앞에 있는 근저당권. 자, 언제다? 2021년 3월 30일이에요. 자, 근데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2021년 6월 달이야. 아, 됐네. 이거는 이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소멸 입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딱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를 보니까 얼마야? 3,500만 원.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그죠? 저당권이 얼마다? 3,500만 원이라는 거야. 임차인이 얼마야? 임차인이 보니까 8천만 원. 자, 만약에 이 임차인이, 그죠? 이 근저당 3,500만 원을 변제를 해. 변제를 하면은 이거는 대항력이 없던 사람이, 그죠? 없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맨 앞에 있는 거에서 이제 그 다음 근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는데 2021년 11월. 자, 임차인 언제야? 2021년 6월. 자,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죠?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저당 있고 근저당이 있고, 맨 앞에 있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이해되셨죠? 자,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2021년 5월 달이야. 말소기준 권리가 뒤에네.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요게 착각. 그죠? 왜 그런가?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지만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합친 거야. 세대를 합친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했냐면 전입신고 언제 했냐? 2020년인 거예요. 근저당, 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 현황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조사를 할 때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이 있고 주택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이니까 2010년 다 뒤에 있는 거 소멸이죠. 그죠? 소멸.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2018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2022년도야. 이거 괜찮네. 깨끗한 물건이네. 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임차권이 있다. 주택 임차권이 등기됐다. 이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이 등기를 한 사람의 그 임차인을 봤더니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야. 하지만은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근저당보다 비록 늦기는 하지만, 자, 이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로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금액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 안 하고 입찰을 했다가는 크다는 낭패를 본다 이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저당 압류, 그죠? 자, 이거는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언제다? 2018년도에다. 자,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인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입찰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입찰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에요. 자,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2019년도야. 가처분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보다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처분이 뭔지 모르겠다, 청구권 가등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앞에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자, 그걸 보시면은 이걸 딱 보고 나면은 이걸 입찰한다, 안 한다? 입찰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는 거는 다 소멸, 앞에 있는 건 인수. 자, 근저당보다 앞에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뭔지 모르겠다? 유튜브로 앞에 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걸 알면은 이거는 우리가 입찰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머릿속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있고, 그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어요. 자, 말소기준권리는 뭐다? 근저당. 뒤에 건 다 소멸. 그죠? 소멸입니다. 임차인을 보니까 2014년도, 임차인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죠? 근데 이걸 입찰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차인을 보는 거야. 임차인이 누구냐를 보는 거야. 임차인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임차인을 봤더니,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거 옛날 소유자였어요. 옛날 소유자. 옛날 집주인이었네. 이 옛날 집주인이었던 사람이 경매로 인해서 이 건물을 뺏긴 거예요. 경매를 뺏기면서 자기가 임차를 한 겁니다. 자, 자기가 임대차를 해서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을 뺏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뺏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 거다? 2019년 10월 2일 날, 그죠? 10월 2일 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을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임차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 다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뒤에 소멸이죠. 자, 임차인을 보니까 2020년 6월 달이야. 앞에 있네, 앞에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외형상 이 사람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인수해. 근데 가만히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매각물권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경매 법원에 들어가면 매각물권 명세서라는 게 다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친인척 관계 같은 거예요. 친인척 관계.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또 보는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일이 2021년 8월 27일 날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죠. 2020년은 가짜고 뒤에 있는 거야. 2021년인 거야. 그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된다. 깨끗한 물건이다. 자, 권리 분석 내용상, 그죠? 내용상은 굉장히 쉽지만은 이런 임차인들에 대해서 현황 조사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가 지금 감이 오죠. 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냥 구구단처럼 쭉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물건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 있고, 근저당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을 이걸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저당이 언제다?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2014년 4월. 자, 그 다음 지상권이 언제다? 2014년 4월 25일 날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근저당이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 이거죠. 지상권이. 그죠? 근데 임차인을 조사해볼까? 조사한 임차인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토지만 매각하는 거예요. 토지. 이게 건물을 제외하는 거야. 건물은 이게 매각을 안 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거니까 건물의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상권이 성립을 하려면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성립하기 요건으로는 저당권이 저당권이, 그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것이 당시에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건 뭐예요? 법정 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야.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지상권이 성립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은 성립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입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스피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빠르게 해도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해도 됩니다. 이게 구구단 같은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해도 돼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또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